여러분의 지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나오는 꺾을 수 없는 진실대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 전북대학교 재학생 양태용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25학번 경상대학 양태욱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태어났으며 전라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라도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좌성향 분위기가 강한 만큼 저도 그러한 교육을 받았으며 전북대 역시 그러한 분위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법치가 무너져가고 인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핑계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압박해온 반국가 세력이 그전과는 수준이 다른 폭거를 보이며 자유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그들은 그전에도 입시 비리, 채용 비리, 태양광을 비롯한 친중 정책, 그리고 근거가 없는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용해 선동을 저지르는 등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해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인이 국정원에 드론을 날려 사진을 찍었고 이를 적발당했지만 간첩법의 적용 범위는 북한에 한정됐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간첩법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넓히고자 하는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러온 그들은 정의라는 탈을 뒤집어 쓴 채 국민들을 기만하며 책임을 피해가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지속했으며 도리어 줄탄핵을 감행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등 그 행위는 대담해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직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야당임에도 이 정도인데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어느 수준이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그들의 이적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단지 사익 없이 모든 일을 알리기 위하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하여 개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세발의 피해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들은 비상계엄이 일어난 후 일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채고 잘못을 규탄하자 도리어 그들을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반인의 신분 정보를 불법으로 받아내 사실상 사적 제재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일명 딱풀 영장을 이용하여 관제에 무단 침입하고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진보단체 소득의 판사가 멋대로 법을 제어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정치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계엄의 주 목적이었던 부정선거 파악 같은 경우 그 의혹의 주체인 선관위는 실제로도 비상식적인 해명 및 꼭지점 부분이 잘려나간 이상한 투표지, 다른 종이와 겹쳐져 인쇄된 투표지, 일명 배추님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시건반한 빳빳한 투표지가 뭉텅이로 있는 상황, 19세기 사람이 투표했다는 자료, 참관인이 지정해도 그걸 부인하는 선관위 직원의 태도 등 온갖 의혹이 한둘이 아닌데 입을 꾹 닫고 도리어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도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더 충격인 것은 선관위장이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며
헌재 두 재판관도 과거 지역 선관위락을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문제 없다는 분들에게 조선시대, 일제시대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판사를 배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얽힌 판사의 판결이면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정당화하는 근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처럼 겸직으로 인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왜 이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장이 대법관을 겸직하고 재판관도 그것을 지냈다는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얽힌 판결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결국 억지로 오염된 판사들한테 재판을 맡기고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무혐의가 뜬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데 이쯤 되면 선관위가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감사원장을 파견했으나 그 감사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조사하려 해도 독립기관이라는 핑계로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많은 건 부정선거와 무관한 채용비리 그마저도 800건이 넘는 현대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추악한 채용 비리가 일어난 데다 그걸 가족회사로 그랬다는 이상한 해명이 나시며 부당하게 탈락한 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전환길 선생님이 당신들을 비판하니 민주당이 고소하는 맥락없는 짓을 저질렀죠. 결국 당신들도 민주당의 비호를 받는 집단이란 건데 그렇게 우리들의 눈에는 당신들은 똑같은 반국가 세력이라 부역자로 보입니다. 외눈박이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눈박이로만 사는 마을에 눈 2개 달린 사람이 오면 도리어 눈 2개 달린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의 취급으로 시작해 드러난 우리나라와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탄압당하고 있으며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라도 역시 매년 예산을 10조씩 할당받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무색하게도 이 지역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소득지수 하위권이며 인프라도 부족한 게 여전합니다. 과연 10조씩 매 해년씩 쌓이는 게 적은 돈일까요? 아직도 광주라는 광역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코스트코가 지어지지 않았으며 운전 면허증 시험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답은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전라도가 외눈박이 마을이 되기 전에 지금이야 늦지 않았으니 되돌려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앞에서 말했던 부정선거 내용을 많이 첨부한 만큼 계엄의 주 목적은 부정선거 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파악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주 목적이 부정선거인데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주금님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혜택, 그들이 공직에 숨어들어 한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온갖 악행들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파악하게 해주어 지금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파악하게 해줬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현대에 들어 국제 관계가 얽혀 무력 침탈이 힘들어진 지금 인터넷 세계에 침투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 결집 의지를 망가뜨린 다음 물리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으로는 망가뜨려 어느 순간 국가를 먹어버리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즉 총알이 언제 날아오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것이란 겁니다. 우리 국가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 와 있습니다.